이어서 진행해 주시죠. 네, 다음이 이제 저희 메인 코너죠. 화진기한 고민 상담소.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사연 몇 개를 두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도 사연을 충분히 읽고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책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뽀보기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어린 자녀에서 성인 대 성인을 거쳐 이제는 드문드문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베테랑 보호자와 새로운 보호자의 세대 교체를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덜 슬프게 하고 싶어요. 도움될 책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회사 생활, 사회생활을 좀 하고 저희 세대, 부모님 세대는 지금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곧 은퇴하실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하고 있는 고민과도 엄청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좀 놀랍게 좋았는데, 베테랑 보호자와 새로운 보호자의 세대 교체. 어린 아이를 낳아서도 보호자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했던 사람이 더 이상 어떤 맞죠. 기능을 약간 조금씩 후퇴해가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다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냥 먹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역할이 바뀔 때 제일 좀 어색한 게, 나는 이 부분이 약해졌고 상대방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케어해줄 수 있어, 이런 거를 새롭게 인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얘를 보살펴 왔는데 이렇게 내가 약해져 있다니, 이거를 부모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색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인정하는 것부터 교체라는 그 과정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유, 또 기현 씨가 또 마음 전문가잖아. 편집 전문가인 줄 아셨죠? 이게 델핀드 비강이라는 소설가가 마음 3부작이라고 해서 쓰고 계세요. 처음 이제 번역된 거는 충실한 마음이 작년 말에 나왔고, 이제 이게 올해 초에 고마운 마음이 나왔고, 다른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일지 모르는 게 지금 집필 아마 중이실 거라고.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고민하는 딱 그 부분에 맞는 상황이 나와요. 아래층에 살던 할머니랑 위층에 살던 소녀, 이런 관계인데, 이 소녀는 아빠는 없고 엄마도 얘를 보살펴줄 상황이 안 돼서 추운 날에는 되게 춥게 입고 얘를 그냥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를 이 할머니가 몇 번 목격을 하면서 그 애한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이 애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이 보살핌이 안 되니까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려서 점점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아예 이제 할머니가 오히려 얘를 키운 것처럼 된 거죠. 시간이 이제 흘러서 그 소녀, 마리라는 소녀가 커서 성인이 되고,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시는 나이가 되어서 그 요양원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근데 마리는 할머니 곁에 이제 거꾸로 나를 지켜줬던 할머니 곁에 요양원에 매주 방문하면서 진심을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꺼낸, 난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 저 그리고 이런 사연 듣고 갓 편집한 책이 너무 떠오르는데, 오늘의 엄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신간으로 이제 나올 건데, 그게 딱 이런 내용이에요. 29이거든요, 주인공 나이가. 그러니까 딱 저희 또래인 거예요. 근데 정말 느닷없이 엄마의 투병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설의 주요 흐름은 언니 정미,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정아인데, 이 두 자매가 나름 되게 충실하게 엄마의 간병인 노릇을 하는 시간의 흐름, 그 연대기, 그 계절의 기록을 남긴 장편소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의
모습은 저렇게 되는구나. 병원 업무과에서 수속을 밟고 대학병원 제일 좋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엄마를 부탁하고 몸이 쇠약해진 엄마가 짜증을 자꾸 내면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되게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생한 좀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낯선 경험이지만 해야만 하는 그 엄마를 돌보는 보호자의 시간 그런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이랍니다. 이 영상과 함께 예. 오늘의 엄마, 오늘의 엄마. 오늘의 젊은 작가, 오늘의 젊은 작가가 쓴 오늘의 엄마. 바로 오늘. 바로 오늘 구입하세요. 발출인표. 다음은 김날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엄마와 자주 투닥거리는 37이 된 딸입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가장한 강요를 하십니다. 저는 저대로 제가 받은 잔소리를 돌려주려고 하는 듯이 짜증을 내고 종종 엄마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분리 개별화가 잘 되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의 전형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게 되게 한국에 흔히 장녀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맞아, 막 맞아. 엄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엄마와 가족 중에 제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현 씨는 어때요? 하진 씨도 장나고 저도 저도 장녀. 장녀인데 더블 장녀. 기현 씨는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으세요? 좋아요. 좋겠다. 전 떨어져 살고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도 이거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빨리빨리 실망을 시켜야 돼요, 엄마들을. 맞아. 엄마가 나한테 뭘 바라기 전에 나는 최악이야 이렇게 결혼도 못해 나. 나는 지금 애 없어 있어도 없는데 돈도 있어 돈 없어. 엄마가 먼저 아유 우리 딸 그래도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 분리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끈적끈적하냐면 저 되게 열심히 실망시키고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 실망시키고 있어도 한 번 잘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내가 29년 동안 잘해왔는 줄 알아 엄마가. 엄마가 항상 나한테 기대하고 싶고 막 바라는 것도 엄청 끈적한 욕망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 것도 엄청 끈적한 욕망이어서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실망시키면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도 되게 아파요. 엄마랑 싸우고 나서도 사실 우리 애도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야 돼. 참 어려워. 엄마한테 상처 주기를 멈추면 안 돼. 왜냐면 특히 딸이라서 더 네.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엄마가 살았던 시대에 그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것도 커가면서 점점 보이고.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가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다 섞이면서 개별화가 점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는 떠오르는 게 백수린 작가님이 쓰신 친애하고 친애하는이라는 그 여성 3대의 이야기잖아요. 나와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까지의 이야기여서 엄마가 못 채워주는 어떤 따뜻한 시간들을 할머니가 되게 많이 채워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엄마랑의 그림은 항상 되게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이 진짜 많아요. 엄마가 원하는 딸은 너는 딸이지만 여자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 결혼 안 해도 돼. 훌륭한 여성이 돼. 멋진 여성이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냥 그게 꿈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이 아이는 그냥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엄마가 되는 일을 해버린 거. 결국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나가 엄마는 내 결정에 되게 실망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엄마도 되게 강한 분이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모녀의 그 모습으로 여기서도 할머니랑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새롭게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맞아. 엄마도 딸로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엄마가 유학 갔을 때 뭐 얽힌 일이라던가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출인표. 다음은 소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자고 여동생이 있는데 심각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매일매일 싸운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거의 대화가 없고 희미한 존재로 서로를 대합니다. 1대1로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어색해서. 동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 안에 경직된 가부장적인 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동생에게 규범을 강조하려 하는 아빠의 모습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가부장적이지 않게 동생을 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이 담긴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빠인 거죠? 여동생이 있는 오빠. 기현 씨는 남동생이 있죠? 네. 저도 있어요. 4살 차이라고요? 저 5살 차이. 네, 근데 그러네.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부르라 그래라. 이런 고민이 사회적으로 어느 한쪽의 위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관계면 다 할 법한 맞아. 고민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세대 간에도 나이가 많은 세대로서의 고민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하게 대하려고 해도 그 나이, 서열 이런 게 주는 무의식적 의식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 위에 남성과의 대화는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들도 이제 자기 역할을 인지할 테니까 자꾸 뭔가를 그렇게 이분 말한 것처럼 막 좀 어찌됐건 약간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바보가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첨예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페미니즘적 부분이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화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어떤 여성이 페미니즘이 되게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주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모를 수는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의 성별에 그렇게 필요한 학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데도 계속 그렇게 경청을 하는 태도랑 이미 이렇게 앞에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저거 끝나면 내가 할 말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너도 군대 가. 말줄임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맞아. 내가 이 머릿속으로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도 있는 생각을 저 사람도 안다. 귀찮아서 말을 안 하는 거다. 들어주는 태도가 진심인 것 같을 때 좀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내가 이런 조언을 해줘야지 이런 태도는 사실 다 느껴지잖아요. 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어떤 남성의 노력이 나오는 책들을 떠올려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박민정 작가님 장편소설 미스플라이트라고 있어요. 오늘의 젊은 작가로 나온 책인데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 유나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요. 생전에 유나는 계속 아버지한테 대드는 딸이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아버지는 공군 대령이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한 거예요. 군대 안에서 일어난 비리를 그냥 좀 관행대로 그냥 상부에서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오니까 하는 어떤 그런 관습대로 좀 묵인하고 가담하고 방관한 그런 사람인데 되게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성질을 진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유나는 계속 뭔가 말을 걸고 싶어서 싸움도 걸어보고 아빠 똑바로 살라고 뭐 이런 말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그때마다 아버지는 진짜 제가 또 왜 나한테 시비를 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치부하고 있던 유나의 목소리가 이제 그 딸이 죽은 뒤에야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인데 딸의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비록 유나는 되게 거기서 죽은 인물로 나오지만 누구보다 목소리가 생생한 인물이고 한국 소설이나 어느 소설에서 별로 본 적 없는 딸의 마음 어린 20대 여성의 마음을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죠.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되게 거기에 가닿고 싶어하는 노력을 하는 인물이 나와서 부녀, 세대, 성별 간의 어떤 동상이몽 같은 것들을 조금은 스케치가 됐고 읽어보시면 어떤 노력으로 가다 보려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간접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소설이 그 좋은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도 대화가 결국 죽은 후에 전해져 온 거잖아요. 가다운 거잖아요. 대화가 막상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말하기까지가 서로 너무 맞아. 어려워가지고 기다리다가 이 미스 플라이트에서처럼 엇갈리는 대신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를 진짜 해봐야겠다고 맞아. 마음을 먹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줄임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또 좋으면 다시 2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빵 넣었어.